네, 안녕하세요. 강장군입니다. 오랜만에 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위치한 곳은 일광 신도시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일광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아침 6시입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동네죠. 그래서 오늘 역 주변으로 해서 한번 쭉 걸어볼 거예요. 최근에 일광 앞쪽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공부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임장을 해야 제대로 된 부동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임장을 하는 이유는 별거 없어요. 정확하게 부동산 본질을 파악하고 조금 더 좋은 부동산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는 임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 될 때 이렇게 보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본인 생각과 비교해서 한번 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위치한 곳이 이제 일광 대복집 바로 앞이에요. 여기도 역사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역 들어오기 전에부터 일광 대복집이 있었습니다. 대로변에 음식 장사를 하고 있었을 뿐인데 바로 뒤쪽으로 해서 여기 들어왔죠. 역으로 진출입하는 도로까지 생기면서 대복집 자체의 땅이 코너 자리가 됐습니다. 굉장히 좋아진 케이스죠. 내 땅은 가만히 있는데 주변 환경이 확실하게 바뀌어졌습니다. 장사하다가 역세권이 된 사례, 이런 걸 횡재라고 부르죠. 자, 이제 역 바로 건너서 호찐빵 라인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건물 토지를 잘 보기 위해서는 부산의 부동산 전체 판을 잘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도시계획, 공간구조 이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원래 부산 도시계획에 일광이라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생겨났죠. 일광을 지역 중심으로 발전시키겠다. 그러한 계획이 발표나고 나서 뒤쪽에 신도시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왔습니다. 신도시 역사 간단하게 제가 알려드리면 과거 2005년에 있죠. 그때 신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불과 19년 전에 발표가 되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의 신도시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2005년에 이제 일광 지구가 발표되고 그 다음에 2007년에 부산의 도시공사로부터 사업자로 지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때부터 된다 했다가 안 된다 했다가 난리였죠. 그리고 2013년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토지 보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신도시에 원래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내보냈다고 보시면 돼요. 저 안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조그마한 식당 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돈을 받고 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토지 보상 단계거든요. 그래서 토지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서 사람들을 싹 다 내보내죠. 그리고 땅을 다지고 철거를 하고 부지를 조성하게 되는데 그때가 2015년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 입주를 했다. 그래서 택지가 조성되고 아파트가 들어오고 나서 맞은편 쪽 있죠. 이런 호찐빵 라인들이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왜 올랐는지 이 주변을 한번 둘러볼 거예요. 이런 데가 다 100만 원 안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00만 원, 2000만 원, 최고 비싼 거는 평당 3000에도 거래가 되었습니다. 호찐빵 유명하죠. 줄 서서 먹던데 저는 줄이 너무 길어서 옆에 건물에 많이 갑니다. 제가 이쪽 호찐빵 라인에 음식을 다 먹어봤거든요. 맛이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호찐빵에 줄이 많은 이유가 맛은 차이 안 나는데 뭔가 유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일광에 오시면 먹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는 이상한 천이 흐르고요. 그 다음에 좌측으로 쭉 가면은 저기가 일광 해수욕장입니다. 이쪽 라인이 상업지예요. 상업지인데 딱히 10년 전과 지금 바뀐 게 거의 없습니다. 간판 몇 개 바뀐 거랑 최근에 신축된 거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땅값은 거의 2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꾸준하게 우상승했던 이유가 주변의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겁니다. 원래 여기 없던 곳에 여기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고정인구 신도시가 들어옴으로써 이런 가까운 쪽도 수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일광 해수욕장의 혐오시설 한국유리공장이라고 해서 맞은편에 공장 굴뚝이 있었는데 그런 곳도 사라지면서 과거보다는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서 가격이 많이 바뀌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 앞에 도로 조건도 굉장히 좋아졌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기가 편해졌습니다. 원래는 경남에서 오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는데 지금은 부산 외곽 순환도로 타면은 거의 40분 안에 일광까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을 고속도로 14번 국도 31번 자동차 전용도로 그 다음에 호찐빵 지나가는 해안도로까지 교통도 좋아졌습니다. 결론은 환경이 좋아지니 주변의 가격도 올라가더라.
자,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런 땅 있죠. 용도 지역이 섞여 있습니다. 그 호찐빵까지는 상업지고요. 호찐빵 뒤쪽에 땅 일부가 상업지고 일부는 주거지로 되어 있어요. 용도 지역이 섞여 있는데 한 필지로 되어 있다. 규제나 그런 건 어떤 걸 따라가게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을 보면 건폐율과 용적률은 면적 비율만큼 가중 평균 값을 구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 제한, 행위 제한 같은 건 있죠. 이런 건 넓은 면적이 속한 용도 지역 규정을 적용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적률이 이제 2종 같은 경우에는 220%고 상업지는 1000%거든요. 그런데 한 땅에 주거와 상업지가 섞여 있죠. 그래서 그 평균 값을 구해서 면적 비율만큼 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건축 제한이나 뭐 행위 같은 거 있죠. 뭐 상업지는 모텔을 지을 수 있는데 주거지는 모텔을 지을 수 없다. 그런데 상업지 땅의 비율이 넓다 하면 모텔을 지을 수 있는 거고요. 상업지 비율의 땅이 좁다, 주거지가 더 넓다 하면은 행위가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앞에 프로틴하우스 보이시죠? 자, 이 건물도 최근에 땅값이 평당 3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딱 코너 자리고 토지 면적이 16평 이렇게밖에 안 돼요. 바로 맞은편에 뷰가 이쁘진 않지만 강도 보이고 역과도 걸어서 바로 갈 수 있는 거리죠. 제가 예전에 이거 평당 1000만원에 물건이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체 금액 1억 6천짜리가 매물로 나와서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가격을 800까지 깎다가 실패했습니다. 다른 분이 1000만원에 사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건물을 지어서 누군가 평당 3천에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이 이쁘게 잘 지어놨죠. 16평짜리 땅에 건축 면적이 9평 정도 됩니다. 뒤에는 논과 밭이죠. 자, 이거만 덩그러니 지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좀 어떻습니까? 저는 조금 아쉬워요. 이 건물이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충분히 장사도 되고 하겠지만은 지금 주변이 농지죠. 그런데 내 땅은 지금 용적률을 다 써버렸단 말이에요. 용적률을 쓰고 건축비와 모든 걸 납입하고 인수를 해온 상태인데 아직까지 주변이 낮은 건물 위주로 밖에 세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지금 최근에 여기 역 주변으로 해서 가로 높이 구역이 풀릴 예정이거든요. 부산시청 홈페이지 가면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토치빵 저런 건물 있죠. 저게 원래 85m까지 밖에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상업지 가로 높이를 120m까지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지금 역 주변으로만 풀어줬는데 역세권 위주로 고밀로 개발을 해라,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풀어주기 전에도 아직까지 개발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저 보면 명성탕 보이세요? 늘본 모텔 저런데 역 바로 앞인데도 불구하고 상업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낙후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저런 것도 개발이 안 됐는데 개발할 게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프로틴 하우스는 이미 개발을 해버린 거죠. 조금 아쉽죠. 만약에 저라면 1층 단층으로 지어서 뭔가 장사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 저런데 모텔이나 명성탕 저런 상업지에 높은 건물들이 지어질 거 아닙니까? 다 지어지고 나서 땅이 부족하고 부족할 때 위치가 여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까지 올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시행사가 와서 뒤에 땅 싹 매입해서 빌라나 이런 걸 지으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조금 더 비싸게 매도를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건축비를 굳이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가 없었겠죠. 대충 보니까 크게 유리 빼고는 시공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16평 땅을 잘 활용해서 멋진 카페가 탄생했습니다. 토치빵이 장사가 잘 되면 커피 한 잔 마시러 올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컴포즈가 있네요. 컴포즈도 있고 최근에 여기 카페가 몇 개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통행량이 많이 늘었다는 거겠죠. 원래는 컴포즈 이런 거 없었습니다. 정면에 10% 카페도 생겼고요. 토치빵 옆에 편의점, 그 옆에 손만두, 그 옆에 일광당 이렇게 있습니다. 주말이나 평일에 한 번씩 와보세요. 이쪽 라인이 장사가 꽤 잘 됩니다. 카페 멜로디 저런 데도 팥빙수가 유명합니다. 자, 이런 신동 페인트, 철물점, 상업지 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왔지만은 아직까지 개발이 안 된 이런 곳들이 꽤 있습니다. 이야,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맞죠? 참기름 파는 곳. 그래서 여기가 해안도로 딱 시작 부분인데 120m까지 최근에 풀어준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기대해볼만 하겠죠. 열무국수 이것도 백종원이 오고 나서 장사가 갑자기 잘 되더라고요. 연예인빨 무시 못하죠. 이야, 코너 자리 이런 건물 좋다 맞죠? 딱 역세권에
대로변 접해 있고 걸어서 바닷가까지도 갈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도로 조금만 더 가면 유리공장 부지가 나오거든요. 거기도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김밥 천국도 망한 것 같습니다. 이런 데는 장사가 안 되죠. 일광까지 와서 김밥 먹으러 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주변에 주민이나 일자리 관련된 사람들만 먹고요. 그 다음에 해숙, 이 건물 이것도 아시는 분 건데 지금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미역을 말리던 곳을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본인이 미역을 말리고 있다 했나? 아무튼 평당 200에 예전에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한 80평 정도 되니까 거의 한 2억 정도의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좋죠, 이런 거. 2종 코너 자리. 나중에 뭘 해도 활용할 만한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땅값이 많이 올랐죠. 200에 샀으니 지금은 최소 1000만 원 이상이니까 5배에서 10배 가까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런 좋은 가격에 팔리기는 어렵겠죠. 보세요, 이런 것도. 아직 관리가 아예 안 돼 있네. 이런 거 너무 좋죠. 아마 투자자가 사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저는 일광역에서 이제 한국 유리공장 방향으로 걸어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전에 낚시집이 많은 거 보니까 낚시하러 항상 이쪽 라인을 많이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유통도 있고요, 식육점도 있고 방앗간도 있네요. 와, 상권이라고 하기에는 영향력이 거의 없죠. 자, 이런 것도 대로변 주택 아닙니까? 대로변 주택 자체가 좋은 곳은 아니거든요. 접도구역해서 일단은 도로와 건물이 약간 띄어져 있는데 그래도 좀 위험하죠. 꼬맹이들 같은 경우 문 열고 바로 뛰어나오면은 다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거 환경으로는 굉장히 별로입니다. 그런데 이게 상업지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주거보다는 상가 건물의 역할로서는 굉장히 A급이죠. 보세요, 저기 유리공장에 앞으로 하이엔드급 아파트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유동 인구가 굉장히 많아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맞은편에 도로 확장도 예정되어 있어요. 2차선에서 4차선으로. 그러면 이런 건물들은 병원이나 학원, 그런 임차를 놓을 수 있는 빌딩으로 바꾸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이용 가치가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데 현재는 대로변의 주택이라서 이용 가치가 굉장히 낮다. 잘 버텼다. 행복하겠다. 역시 버티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코인도 마찬가지죠. 제가 예전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코인 금액이 2천만 원 할 때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천, 7천까지 오르자 그때부터 적금 깨고 난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1억 정도 올랐죠.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이 난리 났습니다. 난리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과거 대비 많이 올랐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유입 속도를 빠르게 늘리기 위해서는 가격만큼 호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격이 올라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관심을 가지면 투자 수요가 몰리고, 그때부터 이제 가격이 폭등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시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정면에 낭만커피, 여기도 과거에 이런 주택이었겠죠. 그런데 지금은 뭔가 상업용 역할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국밥집도 있고 수석집, 돌 파는 곳인가? 이 땅도 좋다, 맞죠? 코너 자리에 유리공장 바로 앞에 있고, 우측에는 이제 수산 펫센터도 걸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벚꽃 멋지다, 맞죠? 힐링되네. 굉장히 시골스럽다, 맞죠? 이런 것도 일성 이용원 주택. 우측편은 신축을 할 필요가 없겠죠. 지금 계획도는 아마 꺼져 있을 건데 우측으로 2차선이 더 추가적으로 확장이 될 예정입니다. 아마 저 맞은편에 유리공장, 저기가 이제 2000세대 이상 들어오니까 아마 저기 기업에서 매입 비용을 아마 대줘야 될 겁니다. 매입 비용을 대주고 도로를 확장해야 부산시에서 허가를 내줄게, 아마 그런 딜이 왔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당도 미리 이전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저기 식당이 맛있거든요. 예전에 우리 6년인가 7년 전에 기장에 스타렉스 타고 답사 수업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때 여기서 스타렉스를 대놓고 밥을 먹었던 기억들이 새록새록합니다. 맛있었죠. 오 크랩. 자, 이 건물도 제가 예전에 사례로 몇 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도로 기점으로 해서 좌측편, 그 다음에 우측편, 용도 지역이 다르거든요. 누가 봐도 우측이 훨씬 좋아 보이죠. 임차도 들어와 있고 건물 자체도 상업용 건물로 보입니다. 용도 변경을 했던지 리모델링을 했겠죠. 근데 좌측은 그냥 낮은 주택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두 개를 딱 비교하고 보면 우측은 2종, 건폐율 60%에 용적률 22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2층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런데 좌측 거는 용적률이 1000%입니다. 거의 100층까지 지을 수 있는 땅이다. 그래서 내가 진짜 월세를 받고 싶다 하면은 뭐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월세보다는 나는 시세 차익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은 무조건 좌측 거를 선택해야 됩니다. 별거 아닌데 부동산 꼬임에 넘어가서 보통 우측 거를 많이 선택하거든요. 부동산조차도 이 땅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무조건 월세만 봐요. 예전에 전포동에 누가 톡방에서 전포동 도로 기점으로 해서 좌우측 높이 제한 자체가 거의 3배 이상 차이 나는데 임차료는 높이 제한이 덜한 곳, 여기가 임차료가 잘 나온다. 이 땅, 이 건물의 가치가 훨씬 앞으로 좋을 겁니다. 노출이 훨씬 여기가 잘 됩니다. 막 이렇게 브리핑을 하더라고요. 잘못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건물을 높게 못 짓는 것들을 제가 거의 대부분 다 가봤어요. 부산에 유행공원부터 해서 뭐 경주에도 황리단길이 있고 서울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가보니 그런 데는 가격 자체가 오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임대료가 올라야 그 사람이 그 오른 임대료로 인해서 가격을 받아줄 건데 임대료가 2배, 3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상권이 우죽순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임대료가 잘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가격 상승의 탄력이 굉장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말은 30%만 믿으면 됩니다. 70%는 본인이 공부를 해야 돼요. 본인이 알아야 문제가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100% 옆에 지인 부동산 이야기만 듣고 계약을 하면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또 그렇다고 뭐 비전문가의 지인 이런 말도 들으면 안 되겠죠. 부모님 말도 들으면 안 되고 저희 부모님도 옛날 사람이라서 마인드 자체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전에 이제 부동산 시작하게 됐다니까 그 위험한 걸 왜 하냐고 바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험하지 않는 직업이 뭐가 있냐 물어봤죠. 이 안전한 공무원 생활을 부모님들은 원했는데 공무원 분들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렇죠. 경찰 공무원도 마찬가지, 소방 공무원 뭐 또는 민원 이런 걸 맡아서 하는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위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렇게 빈 땅도 있네요. 여기도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정면에 보이시는 게 이제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부산 공장이었거든요. 여기가 후문이었네요. 후문. 삼보맨션 바로 옆에 원래는 공장이었습니다. 한번 가서 볼까요? 이야, 멋진 바다가 쭉 펼쳐져 있는, 잘 안 보이네. 자, 여기가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앞으로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에요. 요즘 대세는 고가 아파트 아닙니까? 분위기 자체가 서밋 이런 것도 고가에 분양이 되고 광안리의 테넌바움인가 고가로 분양가가 산정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해운대 신시가지도 분양할 때 고가에 분양을 했었죠. 그때 이제 외곽지다, 유령도시다 이런 말 굉장히 많았었는데 분양이 해소가 되고 나서 인프라가 조성되니까 그 일대가 부산의 강남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강등됐죠. 마리시티가 생기고 나서 고가의 아파트가 입지 좋은데 생겨버리면 기존의 강남은 강등되고 새로운 강남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웨이브시티나 혹은 뭐 LCT도 각광받기 시작하고 고가 아파트였잖아요. 그리고 웨이브시티, 재송동에 웨이브시티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한국 유리공장에 여기서도 이제 동일해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부지 자체가 LCT 웨이브시티보다 훨씬 더 커요. 제가 기억하기로 웨이브시티가 한 15,000평, 16,000평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LCT는 19,000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유리공장은 거의 4만 평 가까이 돼요. LCT 2배 이상이죠.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조감도를 보면 정말 죽여줍니다. 저는 이런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오는 순간 일광 자체 판이 바뀔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왜냐하면 바다를 끼고 있는 라인으로 점점점 채워지고 있고 땅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주거 가격 자체도 부산은 바다 라인으로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이제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오고 단지가 형성되고 입주가 시작된다. 그러면은 맞은편에 이런 다시마 건물, 이런 거는 엄청 호재죠. 호재가 아니고 예전에는 악재였겠지. 위에 굴뚝들이 막 이렇게 연기가 날리고 굉장히 시끄럽고 환경 자체가 좋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과거의 악재가 지금은 없어지고 앞으로는 호재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럼 이런 코너 자리에 다시마 건물, 다시마 건어물을 판매하는 이런 건물들이 높은 건물로 바뀌면 또 한 번 바람이 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악재에서 호재로, 재개발도 마찬가지죠. 재개발이 되는 라인과 되지 않는 라인, 이렇게 만약에 상가가 있다면 재개발이 되는 라인이 보상이 나가 건물이 뜯기고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면 재개발 안 된 라인 맞은편이 호재로 작용이 되겠죠. 원래는 상가 건물 서로 경쟁자 관계였는데 앞으로는 주거가 들어오면서 호재로 바뀔 예정이다. 그래서 이런 거 볼 줄 아는 안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런 횟집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앞에 공장이 있었어. 그래서 공장이 있어서 직원들로 인해서 장사가 잘 됐는데 공장이 나간대요. 그래서 본인도 이사를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건물을 팔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더 앞에 그 세수를 내다 봐야 되거든요.
아니 그래 힘든 거 알겠지. 지금 아는데 맞은편에 2000세대 이상 아파트가 들어오면 최소 6천 인구가 이동을 할 건데 버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버티는 사람은 돈을 벌고 버티지 못하고 빠져나간 사람들은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코인 주식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삼성 8만전자 찍었던데 저희 와이프는 버텼더라고요. 버텨서 돈을 벌었어요. 7만전자에 사서 일단은 안 팔고 버텼기 때문에 8만전자 올라서 일단은 현재로서는 수익입니다. 팔면은 또 돈을 못 벌겠죠. 왜냐면 꾸준하게 지표를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 오를 곳이기 때문에. 사람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생길 때마다 사놓는 사람이 있고 돈을 벌었다고 팔아버리는 사람이 있고 사서 모으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유동적으로 사고 팔고 해도 돈이 벌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실패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기가 최근에 물건으로 나왔던데 평당 1,500인가 유리공장 바로 맞은편 도로변. 이런 거는 나중에 이종주거지라서 높게 건물을 지어서 나홀로 아파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만한 곳입니다. 보통 고가의 아파트가 옆에 들어오죠. 고가의 분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빈 땅들을 활용해서 고가의 아파트 말고 저가의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업체가 분명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 LCT 들어오고 뒤쪽에 경동레인 원인가? 아무튼 그런 게 들어오듯이 맥락은 비슷합니다. 웨이브시티도 들어온다니까 맞은편에 싸그리 누군가 매입해서 아파트 지으려고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기 유리공장에 들어온다. 그럼 이런 일대에 빌라나 아파트를 짓고 싶어 할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데 이 땅의 전면 폭이 좀 좁네. 전면 살짝 좁다 맞죠? 근데 펜스 쳐놓은 곳, 이런 곳은 도로 접합면이 굉장히 넓죠. 이런 땅이 좋은 땅입니다. 이왕이면 전면이 넓은 걸 선택하십시오. 좁은 것보다는 코너 자리. 이 땅 좋네. 제가 알기로는 이 초록 색깔 펜스 쳐놓은 곳 있죠. 전부 한국 유리공장이 매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사들도 본인들이 고가의 분양을 할 거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미리 매입을 해 놓습니다. 자기 거 표시하기 위해서 초록색 이런 펜스를 쳐놨더라고요. 어떻게 알았냐? 제가 또 다 등기를 떼봤지 않습니까? 44필지, 정확하게 42필지에서 44필지 정도 되는데 땅을 다 매입을 했습니다. 이유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것도 예전에 제가 사례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대충 지어서 주거로 활용하다가 2년 지나서 비과세 받는 요령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누가 이런 집에서 2년 동안 거주를 하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말씀드린 게 아니었는데 주거로 만들어 놓고 2년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3억에 샀다, 빈 땅일 때 지금 12억 정도 됐다. 그러면 9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빈 땅일 때 양도 차익을 9억을 얻었다. 그러면 4억 5천 비사업용 토지 해가지고 10% 더 내야 돼요. 거의 5억 가까이 세금을 내야 되는데 이런 징크 판넬을 이용해서 한 5, 6천 정도 돈을 주고 단독주택 허가를 내서 내가 무주택 상태로 만들고 2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시세 차익이 9억이 올랐다 해도 세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알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건물 자체를 지을 때 여기가 건폐율 60%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 정도밖에 안 지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주거의 역할로서 뭔가 지으려고 산 게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 건폐율, 최소 금액을 넣어서 세금 혜택을 받겠다. 그래서 이런 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땅을 샀는데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 그러면 세금을 내든지 아니면 세금을 줄이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주택 지어서 매도하는 방법이다. 이걸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팔렸던데 평당 1,100. 시골인데 땅값이 어마어마하죠. 만만치 않죠. 이 집도 뚜껑을 다 날려버렸네요. 주택이 아니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런 것만 봐도 겉모습은 크게 중요하지 않죠. 이거 평당 1,000만원, 30억이 나면 사겠습니까? 못 사죠. 그런데 여기 들어오고 주변에 고가 아파트가 들어오니까 이런 걸 나중에 평당 2천만원에 누가 사가겠지 하고 미리 사놓는 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본인이 지어서 임대를 놓으려고 할 수도 있고. 보세요, 아직 이렇게 주택이 있잖아요. 촌집. 이런 것도 아직 방치되어 있습니다. 자, 뒤에 저기 나지막한 임야, 적어도 자연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통째로 동일해서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몇천 평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 매입을 했을까? 돈 벌려고 매입을 했겠죠. 아마 흙을 다 까서 평지로 만들어서 뭔가 단독주택 용지 이런 걸로 분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건설사나 시행사는 그냥 절대 땅을 매입하지 않습니다. 100%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매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높은 임야는 분명히 매입한 이유가 있을 거다. 자,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창고도 너무 좋죠. 땅이 이게 꽤 큰 걸로 알고 있는데 몇 평 지었지? 50평밖에 안 지었네요. 177평인데 50평, 60평 미만으로 지어놨습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이건 왜 조금만 지었을까? 내가 많이 짓고 싶다. 60평 이상 지으려고 하면 종합건설 면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60평 미만으로 짓는다. 종합건설 면허가 필요 없습니다. 건설 면허가 있으려고 하면 가격이 굉장히 비싸져요. 건물 짓는 데 자체의 몸값이 비싸지는데 60평 미만 종합건설 면허 없이 지으면 돈이 적게 들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도 50평만 아마 지어놨을 겁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200평 180평 정도 되면은 60%면 120평 정도 지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120평을 가득 채워서 창고를 짓는다. 그러면 60평 이상이 되기 때문에 면허가 필요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60평짜리를 2개 지으면 됩니다. 2동. 간단하죠. 꿀팁. 다 알고 있었겠죠. 다 알고 계신 거 맞죠? 제 채널 보는 사람들은 다 똑똑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걸로 알겠습니다. 또 뭐 꿀팁도 아닌데 꿀팁이다 막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아무튼 내가 60평 이상 지어야 되는 상황이면 60평 미만으로 차라리 2개 동을 지어서 건축비를 낮추자, 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것도 땅이 9평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을 잘 지어놨네요. 역세권 땅콩 주택. 야, 폐가도 있네. 이런 땅도 비쌉니다. 1000만 원 넘습니다. 겉모습 폐가일 뿐이죠. 이 땅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폐가라고 보통 일반 사람들은 이게 평당 200에 나왔다, 폐가를 누가 200에 주고 사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1000만 원 넘거든요. 그래서 폐가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건물은 이렇게 낡고 오래되면 무너질 수도 있는데 깔고 있는 땅의 가치는 영원하다 보시면 돼요. 부자들이 땅을 사는 이유가 있거든요. 안전하고 영원해서 절대 없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절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자들은 거의 대부분 땅이나 땅을 깔고 있는 건물을 사서 모읍니다.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주식이나 이런 거는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대기업도 없어진 사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조가 있다. 1조가 있는데 2조가 있다 한들 의미가 있겠습니까? 크게 의미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자산 자체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일 안전한 게 뭐가 있어요? 저는 부동산 중에서도 아파트보다는 땅과 건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봤잖아요. 절대 없어지지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감가 소멸, 마모, 특별히 관리도 필요 없고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이만한 게 없다는 거죠. 그만큼 영원한 부동산이 바로 이 땅입니다. 예로부터 땅을 많이 사서 모았던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었고 지금도 부자가 되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 부자가 될 예정이라는 말도 있겠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에 이런 아파트 보이시죠? 이런 게 2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B급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주변에 일광 신도시, 저런 거는 이제 A급 아파트, 트리플 A급이 이제 앞으로 유리공장에 들어올 곳, 이런 곳은 B급이다. 2종 일반 주거지 땅에도 이렇게 충분히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입구에 경비실도 만들 수 있고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곳도 주변에 고가의 아파트가 들어오면 분양이 잘 되고 같은 인프라를 누리고 싶어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도 시행사가 붙으면서 가격이 한 차례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원룸 투룸. 여기도 원래 일광 신도시 지어질 때 인부들이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여기에요. 근데 지금은 다시 일광 신도시의 택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부들이 다시 그 위쪽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이런 흐름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아마 공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데 나중에 또 유리공장의 건설이 시작되면 인부들이 몰려오겠죠. 그러면 또 이런 곳이 만실이 됩니다. 뭐 딱히 상권이 아니라서 볼 건 없다 맞죠. 빈 땅 일대를 봐놔야 나중에 어떤 건물이 어디에 들어왔다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빈 땅 일대 봐놓는 게 좋습니다. 렌트카도 있네. 오, 렌트카 보통 관광지 쪽에 많이 있죠. 역 근처라서 아마 이런 렌트카 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놀러 가면 공항 근처에 렌트카 부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공항이 생기면 공항과 가까운 부지에 이런 렌트카를 할 만한 땅을 사놓으면 돈이 됩니다. 제주 2공항 생길 거고 앞으로 울릉공항 생길 거고, 그리고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2029년 이후에 새만금에도 국제공항이 생깁니다. 자, 그러면 새만금에 국제공항이 생긴다. 그럼 새만금에 내려서 어디를 많이 갈까? 바닷가에 놀러 가겠죠. 바닷가가 어디가 제일 가까울까? 부안에 변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변산이 제일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발 제한 구역이었는데 변산을 통째로 개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풀어줬구나. 내용들을 조금 이어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이런 데도 와 진짜 좋네. 코너 자리. 뭔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철골 프레임을 보니까 대충 지어서 일단 땅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방법이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굳이 지금 높게 지을 필요가 없다. 왜냐? 주변이 다 허벌판인데 높게 지어서 뭐합니까? 아무도 안 오지. 신도시 가서 놀아요 지금. 그런데 낮게 지어서 시간을 보내고 주변의 환경 자체가 완전 바뀌어버리면 그때 다시 부수고 높게 짓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명 저건 뭐지?
한번 가보죠. 맨션이네. 한 50년은 된 것 같은데. 와, 북한에 있는 느낌. 네, 굉장히 오래됐다, 맞죠? 딱 성수동 가보면 이런 맨션들이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입지가 좋은 곳에 중공업 지역 위에 맨션들이 용적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지금 막 바뀌고 있어요.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해서. 여기는 좀 쉽게 바뀔 것 같진 않지만 과거보다는 훨씬 나아지는 거죠. 성수동도 다음 주에 갈 건데, 스터디 때문에 땅값이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원래 좋은 입지였는데 천 끼고 있고 한강 끼고 있고 남양이고 기업들도 몰려오고, 기업 중에서도 뭐 젊은 기업 있잖아요. 뭐 SM이나 크래프트, 무신사, 하플이라는 거죠. 점점 하플이 되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플이 되려면 원래 좋은 입지에 개발이 안 된 곳, 이런 곳 있죠. 그런 곳이 하플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해운대도 과거에는 외곽이었어요. 근데 해운대가 각광받고 나니까 일광까지 뻗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해운대만큼은 아니겠죠. 그런데 실제 해운대에 좌동 신도시 사는 사람들 있죠. 신시가지. 그 사람들이 신도시 일광으로 많이 넘어왔습니다. 거기는 30년이 돼서 굉장히 오래됐고, 거기와 그렇게 멀지 않으면서 한 20-30분 걸리지만 그렇게 멀지 않으면서 신도시를 느낄 수 있는 곳이 그나마 일광밖에 없거든요. 명지를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광이 뜬 곳도 있습니다. 자, 이제 반대편 바닷가 라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